안녕하십니까. KBS 재난방송센터입니다. 올 여름은 기상이변의 연속이었죠. 사상 최악의 폭염에다 기습폭우까지 겹쳐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 날씨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잘 대응 못하면 GDP의 5% 이상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기상 관측사상 가장 뜨거웠던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 직후 게릴라성 호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열대지역 스콜처럼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했던 한반도 기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이 짧아지는 반면 여름은 더 길고 무더워지는 아열대화가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후 변화는 한반도 농산물 지도를 바꿔놨습니다. 경북 영천 등 남부지방이던 사과 주산지는 강원권까지 북상했고 열대과일 재배도 늘었습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오른 바다 수온도 우리 식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명태와 같은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급감한 반면 따뜻한 바다에서 잡히는 고등어와 갈치 어획량은 늘었습니다. 말라리아와 쯔쯔가무시증 등 열대성 질환이 늘고 야생진드기 서식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GDP 대비 약 5.2%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도 예상됩니다. 같은 기후가 변화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회, 경제,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피해 정도는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추세라면 이르면 2060년쯤 남한 전체가 아열대 기후권에 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며칠 전 설악산의 첫 단풍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부터 단풍 보기 위해 산을 찾는 경우 많아지는데요. 그만큼 10월엔 산에서 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작년 일어난 등산 사고를 월별로 보면 9월부터 크게 늘기 시작해서 10월에 900건이 넘어 1년 중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 원인을 보면 실족이나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40%에 육박해 가장 많았고 탐방로가 아닌 곳에서 조난을 당하는 경우 개인 질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등산 사고는 하산할 때 긴장이 풀리면서 많이 발생합니다. 내려올 때 가파른 비탈길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정규 탐방로를 이용해야 하고 음주 산행은 자제해야 합니다. 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맘때 주의할 감염병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뇌염과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결속판 감소 증후군입니다. 모두 이달 10월에 환자가 가장 많은데요. 특히 일본 뇌염은 흔히 여름철에만 발생하는 걸로 잘못 알려져서 간과되기 쉽습니다. 주의할 점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서울의 한 건물 지하에 있는 정화조. 물을 떠서 살펴보니 작은 모기 유충들이 섞여 있습니다. 날이 점차 서늘해지고 있지만 모기들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가을철 들어오면서 모기들이 활동하기 좋은 온도나 습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을철에 모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을 모기가 날아오는 요즘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일본 뇌염입니다. 일본 뇌염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 빨간집 모기에 물려 걸립니다. 흔히 여름철 감염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일본 뇌염 환자를 살펴보면 여름이 아닌 가을에 집중됐고 특히 10월에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도 9월 11일에 첫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첫 일본 뇌염 환자가 경상북도에서 거주하시는 60대 후반의 여성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해외 여행력이나 해외 거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 진모기에 물려서 일본 뇌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일본 뇌염은 치료제가 없는데요. 증세가 심할 경우 의식장애, 경련이 나타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일본 뇌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선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생후 12개월부터 만 12세까지는 표준 일정에 맞춰서 성인은 필요한 경우 계절에 상관없이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골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맞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보다도 동남아시아라든지 중국이나 이런 데가 한국보다 훨씬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 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도 되도록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과 함께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날씨가 더 쌀쌀해지면 모기가 따뜻한 집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비해야 합니다. 모기는 2mm 정도의 구멍도 비집고 들어올 수 있어 작은 틈새도 막아야 합니다. 배수구 등 모기 유충이 서식하기 좋은 곳에는 뜨거운 물을 부어 소독하고 방충망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가을철에는 모기뿐 아니라 야생 진드기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작은 숲이 참진드기에 물릴 경우 치사율이 20%에 이르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SFTS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10월에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참진드기는 이제 이 선선한 바람이 불면 그 알을 낳고 그 알로부터 애벌레가 많이 나와서 집중적으로 동물이나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이 왔을 때 특히 그런 참진드기로부터 물리지 않도록 그래서 야외 활동에서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작은 숲이 참진드기는 전국에 서식하기 때문에 도심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직 SFTS의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는 만큼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진드기에 물렸어도 보통 통증이나 가려움이 없어서 물린 것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반복 기간 2주 정도 되거든요. 진드기에 물리는 게 확인됐을 경우에 일단 잘 살펴봐서 열이 난다든지 전반 너무 피곤함이 있다든지 근육통이 심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빨리 와서 그때 이제 검사를 하시면 이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들이를 하거나 작업을 할 때는 긴 옷으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는 옷을 바로 세탁하고 샤워를 해야 하는데 이때 진드기에 물린 곳이 없는지 온몸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시장이나 병원 근처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보행 중엔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